안녕하세요. 땅땅이입니다. 그동안은 제주도 경매물건의 현장 임장 영상을 주로 컨텐츠로 다뤄드렸었는데요. 구독자님들의 경매 역량을 높여드리고자 이제부터는 소위 특수물건이라고 불리는 물건들, 그래서 난이도가 있는 물건들, 또 더불어 경매학원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물건보다는 좀 더 저렴하고 또 경쟁이 적은 법정지상권 물건에 관심을 두었었고요. 그렇게 겁도 없이 법정지상권 물건에 입찰하고 낙찰받고 해결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후로 저희 지인들도 법정지상권에 도전을 하게 됐고 큰 수익들을 얻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한 번 호되게 마음고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법정지상권 물건이었고 낙찰받은 후에 건물 철거에 대한 가처분 후 소송에서 승소까지 해놓은 상태였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게 똑똑한 분을 만나 눈물 콧물 쏙 빠지는 고생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엔 세상에는 책이나 학원, 유튜브에서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다른 차원의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턴 특수물건이 매각되는 날이면 법원을 찾아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무조건 인터뷰했고요. 기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는 나름의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물건은 경매학원이나 유튜브에서는 입찰하면 쫄딱 망한다, 또 입찰 절대 금지라고 하는 특수물건 중에 하나로 전혀 딴 세상 속 경매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건 번호는 2022 타경의 1358 하나이며 물건 번호 12번으로 경북 구미시 도량동의 토지는 매각자회의나 건물만 매각되는 사건입니다. 1번 물건은 감정가 3억가량이었지만 6번의 유찰 후 현재 3,520만 원 정도고요. 2번 물건은 감정가 2억 8천만 원 정도였지만 동일하게 6번의 유찰 후 현재는 3,30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감정금액의 12% 정도의 진행 중인 물건들입니다. 이 물건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1번 물건의 토지는 김모 씨께서 2014년 7월 1억 600만 원 정도로 낙찰을 받고 2015년 3월 소유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 2019년 건물만 매각 나온 상태에서 주식회사 트러스트에선 감정가 3억 2,800만 원 정도였지만 4,300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2번 물건 역시 토지는 김모 씨가 2014년 7월 9,670만 원 정도로 낙찰을 받고 2015년 3월 소유권 등기를 마쳤고요. 그 후에 2019년 건물만 매각 나온 상태에서 동일하게 주식회사 트러스트에서 감정가 2억 9,500만 원 정도의 물건을 4,970만 원 정도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동일하지 않았던 물건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부존재했고요. 토지 낙찰자인 김모 씨는 두 물건의 토지를 낙찰 후 2014년 9월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에 가처분을 한 후 소송 결과도 역시 김모 씨의 승소로 마무리되어서 이 건물은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등기부등본상 건물 철거 후 토지인도 가처분이 아직 말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매각에서도 인수되는 점이 현재 감정금액의 12%까지 떨어진 주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골치 아픈 사건이지요. 건물은 토지 사용 권한도 없고 더더군다나 건물 철거 후 토지인도 소송도 끝난 물건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쳐다보지 않은 물건이 이런 물건일 겁니다. 하다못해 상권이라도 좋아서 임대 수익이라도 기대한다면 비록 상황이 까다롭더라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한데 이 물건은 시장 분석해 봤을 때 확신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만큼까지 관심 두고 살펴보신 분도 굉장히 드물 거예요. 보통은 괜시리 건물 낙찰받았다가 토지주가 건물 철거한다고 그러면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물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몰라서 못하는 것과 알지만 안 하는 것은 엄청나게 레벨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철거 후 토지인도 가처분이 진행되었고 또 판결까지 난 사건임에도 2019년에 주식회사 트러스트는 상당히 낮은 금액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싸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낙찰받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많이 알고 있어서 낙찰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선 토지주는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둘 중에 하나의 소송을 하고 승소를 한 후
건물을 경매시켜서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받는 것이 법정지상권의 수익화 방법이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2019년 주식회사 트러스트가 경매로 건물을 매입할 당시엔 언제 철거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당이득금 등을 토지주에게 지불하면서도 임대수에게 좋은 조건의 물건이라면 적은 금액으로 투자해도 꽤 괜찮은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분명 언제든지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토지주로서는 건물 철거 후 토지인도 판결문까지 있는데 왜 아직 건물은 철거되지 않고 있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여러 이유 중 하나라면 건물 철거 후 토지인도 확정 판결로 인해서 건물주가 철거 후에 깨끗하게 정리해서 나가야만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실무에서는 그런 일 벌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토지주 스스로가 건물 철거를 하고 또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철거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새로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만저만한 금액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사건만 보았을 땐 2019년 건물 경매에서 트러스트가 저렴하게 매입했다 해도 매입 후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이번 사건에서만 보면 매각 금액이 전보다 높지 않을 경우 매입과 매각 결과만 비교했을 땐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안전장치가 무엇인지는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경매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유추하고 생각해낼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제가 이 물건을 공개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나는 낙찰 한번 못 받아봤다고 낙담을 하면서도 이런 물건은 어렵다고들 자꾸 패스하시는데요. 입찰을 하든 안 하든 이 물건은 어떻게 나왔지? 결과가 뻔한 물건을 왜 낙찰받지? 낙찰받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하지? 라는 스스로 궁금해하면서 적극적으로 파야만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이 더 관심 있고 깊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물건의 매각일에 법원에 가서 낙찰자가 나올 때 무조건 인터뷰하고요. 그분의 방법과 이유를 배워야만 합니다. 또 설령 이번 회차에 낙찰자가 없었더라 해도 이 다음 회차에 또다시 가서 꼭 얻어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낙찰자를 인터뷰하면서 이런 물건에 대해서만 10건, 20건, 100건의 결과를 종합해 가다 보면요. 누구나 도전하는 물건을 눈치 싸움으로 얻어내는 단타치기 안 보일 거고요. 어떤 물건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룰 수 있는 좀 더 높은 상위 레벨로 들어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현재 제게 특수물건들을 배우고 있는 수강생분들은 분명 지름길을 걷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게 배우던 배우지 않던 보다 중요한 건 남들과 다른 높은 수준의 경매 기술을 갖고 싶다면 남들과 다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걸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보다 도움되는 영상으로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땅이었습니다.